안녕하세요, 쪼꼬시네입니다. 제가 저번에 책 리뷰를 처음 해봤는데 구독자분이 한 그 영상으로 무려 6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2명이 구독 취소를 하셨고요. 그래도 더 이제 구독을 하신 분들이 더 많았고, 조회수가 지금 현재 한 300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제 기준에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댓글도 한 3분 정도 너무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지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힘입어 2번째 책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 리뷰 같은 거 많이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자 하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거 서재가 생겼어요. 네. 지금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옷방인데 여기에 여기에 이제 서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책도 읽고 뭐 이것저것 쓰고 이렇게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오늘 이제 2번째 책 리뷰를 가져왔고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 님의 책입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경영 컨설턴트, 이렇게 뭐 경영하는 분들을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엄청난 부자시겠죠? 부자니까 이런 거 쓰셨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이제 에세이를 가져왔었는데 오늘 또 일본 분의 책이네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좀 좋아했다가 요즘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서 좋아하는 책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자기계발서 보면은 이제 뭐 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꾸 줘요. 너무 이렇게 글들이 태토스러워. 그래가지고 난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한 삶을 살다가 가고 싶은데 괜히 그거 펼쳐서 읽었다가 막 혼만 나고 뭐 나 알아? 약간 이렇게 이분은 모르지 마, 나 막 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계발서가 나한테 그렇게 유익하진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 흥미를 많이 잃은 상태에서 친구가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 되게 좋다 이래가지고 이 글 제목 자체 성공자 들어가잖아요. 벌써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 또 혼내려고?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나 또 혼내려고? 약간 이러면서 좀 반발심을 가지고 책을 펼쳤어요. 근데 오늘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책은 한번 읽어보면은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고, 저는 이제 인덱스 스티커라고 하죠. 이거를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밑줄 그으면 전 책 더러워지는 걸 싫어해서, 근데 저는 그 밑줄 그었다가 다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산만해가지고 또 이거 붙이는 재미에 또 쏠쏠하게 이거 거의 책구처럼 이거 붙이고 싶어가지고 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붙였는데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성공자 들어가서 이 책을 읽고 싶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비상식적입니다. 이 자기계발서에 항상 감사하라, 풍요를 느껴라, 끌어당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집었을 때는 사실 인생이 많이 힘들 때 잡는 건데 어디서 풍요를 느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 진짜 비상식적, 아무 데서도 안 해준 얘기를 제 기준에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이분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또 저희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간다 마사노리 아저씨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친구들한테 간다 아저씨라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빠져버렸죠. 제가 무엇에 첫 번째 밑줄을 쳤을까요? 우선 들어가면서에서부터 이미 밑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에서부터 이미 이제 깊은 감동 받았고요. 나는 보통 사람일 때부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위의 성공 법칙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이분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계발서들이 솔직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번 이후에 알았대요. 왜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냐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너네가 읽을 때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간다시 이렇게 얘기한 적 없지만 저는 살짝 이렇게 긁혔죠.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죠. 너가 지금 그런 거 읽을 때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인 거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고 우쭐해진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런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 역시 상식적인 성공 법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자기한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고 묻는다면 자기 역시도 마음의 성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근데 나는 보통 사람일 때부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지금 위에 나오는 그런 성공 법칙들은 완전히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미 있음을 느껴야 된다, 풍요를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과 마음을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 이미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2단계 실천 방법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의 감정은 질투, 적대심, 체면, 허영심과 같은 감정이다. 이거 되게 특이한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긍정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지금 마음 수양을 할 때가 아니다. 독하게 돈만 생각하고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잊지 말고 마음 수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 재밌었던 게 악의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부정한다 해도 소용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정하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망설이지 말고 활용하자.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시도 당하고 화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되게 멋진 갑자기 본부장님이 돼서 그 여자친구 앞에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도 그 본부장님은 이제 악의 감정을 활용을 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클리셰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착한 남자가 나쁜 남자가 되고 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이게 인간 본성이 이렇게 악하니까 이런 거를 추진해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귀찮음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때 일이 잘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핵폭탄을 맞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 거를 그러니까 염탐을 하죠. 뭐하고 사나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꼭 중간에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 걔가 뭐 너 거를 계속 시시때때로 염탐을 하고 뭐 자기 덕분에 일이 이렇게 잘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맨날 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줘. 그럼 사실 전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날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얘기에 막 휘둘리면서 그래 내 걸 계속 염탐해? 더 약 올라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장사가 막 뭐 한 10만큼 잘 되면 거의 100만큼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물도 엄청 많이 올리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나는 이제 그 친구들의 복장을 뒤집겠다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본 이제 다른 분들은 여기는 진짜 미리미리 이렇게 선점하지 않으면 좀 내가 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장사가 되게 잘 됐죠. 왜냐면은 홍보물이 계속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순환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홍보물을 많이 올리는 만큼 노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꽤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서 그때 그런 힘이 거기서 악한 마음에서 아주 추악한 마음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왜냐면 그때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너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약올라 해? 오케이, 내가 더 화나게 해줄게. 하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써라.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간다 아저씨께서 다만 성공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수양하는 거를 잊지 마라고 했는데 저는 마음 수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긴 성공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책 같은 걸 안 읽어가지고 그때 책 같은 거 읽었으면은 딱 하다가도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할 텐데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뭐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저를 잡아주는 분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막 신났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금 이제 마음 수양이 부족해서 큰 돈을 그렇게 벌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다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막 미친 듯이 열심히 막 원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저는 또 좀 위안이 됐던 게 그런 자기계발서 보면은 네가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성공을 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니? 이 보통 사람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따스워. 뭔가가 이미 진짜 많이 성공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래 것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거죠. 약간 그런 거 좀 글이 약간 그런 다른 이제 공격적인 책들이랑 느낌이 살짝 달라요. 저희를 약간 어루만져주는 거를 책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을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맨날 그러잖아. 막 배가 불렀어. 그렇게 입맛에 맞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돈을 못 벌지. 막 이런 거 들으면은 근데 뭐 하기 싫은 거 어떡해. 근데 약간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했는데 그래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2배로 하면 되잖아. 200%를 하면 되잖아. 하기 싫은 거 안 한 대신에. 그러니까 또 너무 그동안에 약간 저는 이렇게 조금 하기 싫은 거 진짜 못해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 막 이렇게 뭐 너무 보기 싫은 직장 상사 매일 보고 이런 거 막 잘 안 돼. 웃음이 이렇게 경련이 나고 막 이렇게 이미 상대도 느껴 들어가래.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조금 지금 자영업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유튜브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조회수 안 나도 좋아하는 것만 올리고 이렇게 그럼 더 열심히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저 너무 지금 신나 보이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뾰족하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뾰족하게.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보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육각형에서 끝나는데 내가 만약에 잘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거를 더 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마케팅에서 전부.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봤자 그냥 행하고만 있는 거지.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자기한테 아무 영감이 없는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아예 이렇게 나보다 훨씬 이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이거 읽으면서 그냥 거의 60페이지밖에 안 됐을 때부터 너무 설렜어요. 찾았다. 아빠, 아저씨 간다 아저씨. 저 진짜 멘토 찾았다. 그래서 가끔 이거 한 번씩 계속 읽어보거든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바라는 나의 직함을 만들래요. 셀프 이미지를 바꿨더니 자꾸 힘이 쏟았다.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피곤한 정도가 다르다. 말하자면 상쾌한 피로다. 자기가 원하는 직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적었거든요.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제 연기파 국민 호감 여배우. 그러니까 인기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인기가 다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막 인기 되게 많고 연기파인 거 인정인데 비호감인 분들 있잖아요. 악플 엄청 많이 달리. 그런 거 말고 저는 조금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롤 모델을 해서 막 읊조리고 다니래요. 이렇게 걸을 때 나는 국민 호감 연기파 배우이다. 막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우리 뇌가 망상이랑 현실을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상상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됐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안 좋은 상상도 우리가 벌어지지 않은 거 너무 많이 하면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일이 흘러가니까 이제 좋은 생각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촬영장 가서 좋아하는 배우들이랑 내가 하고 싶었던 연기를 하는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랑 너무 이렇게 잘 맞는 그런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과 이렇게 또 좋은 거 고자세로 영업하라.
영업의 원칙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세일즈로 고객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지금 또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제 뭐 손님도 상대하고 내가 어디 가서 오디션도 보고 막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고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뭣도 없지만 그냥 고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세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많이 알리는 건 알리되, 그러니까 오디션도 많이 넣어요. 그리고 뭐 손님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홍보물도 많이 뿌려. 근데 그거를 하고 싶다고 보고 문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디션장도 오라고 한 다음에 대화를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럴 때 거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거죠. 근데 대신 이 사람들이 나를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내가 오디션을 못 보는 거랑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지는 거랑은 저는 진짜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도 또 와, 근데 이 책 진짜 대박인 거 하나 말해드릴까요?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책이 처음엔 다 좋아요. 왜냐면 초반에 펼쳐서 이렇게 읽어봤을 때 사람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항상 살 때, 가서 볼 때 이 4분의 1 지점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반 넘어서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볼 게 없는 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페이지를 채우는 듯한 느낌이 나의 레이더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계속 이 4분의 1 지점에서도 멈추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네, 아저씨가 굉장히 글을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농도가 짙게 써주셨어요. 이제 세일즈의 최종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이 사람이 할 건지 아닐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쏟고,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지체하지 말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막 이렇게 하면 해줄게요, 저렇게 하면 해줄게요 했을 때 그거에 다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안 할 것 같다 딱 하고 나한테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를 파고들여야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의 포인트는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설득할 필요가 있는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뿐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거의 이제 후반부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현재의 좋은 면과 미래의 나쁜 면 사이에, 그러니까 자기의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2마리 토끼를 잡는 거는 이제 실패 확률이 높다, 뭐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잡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이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 상황을 진짜 촘촘하게 너네가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예를 들면은 현재의 나쁜 면과 좋은 면이 있고 미래의 나쁜 면과 좋은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직장인인데 창업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직장인인 현재의 나쁜 면과 현재의 좋은 면, 그리고 미래 창업을 해서 뭐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때 좋은 면과 나쁜 면 뭐 이렇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4가지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각각의 감정에 대해 대응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회사에서 9 to 6를 하면은 사업을 하는 데에 일을 충분히 쓸 수가 없네. 그럼 나는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실패한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에 집중, 올인,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올인해야지,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했다가 잘 안 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두 개, 세 개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2개, 3개 동시에 가되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죠. 내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회사 생활에 50%를 썼고 나머지 뭐 체력 관리 10%,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 10%, 알바를 조금 더 하는 거에 10% 이렇게 했다면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는 이 에너지 비율을 조금씩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그만두는 수순으로, 그리고 내가 새로 한 일이 수입이 되는 거를 우선 보고 그만두던가 말던가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서를 완전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었고, 수입을 보고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겠다. 이거를 올인을 해야지,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 마리 토끼를 우선은 다 잡아보시고,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둘 다 잡았는데 하나가 뭐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약간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기분도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뭔가 해야지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자기 초반에 이런 사업 신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결단력을 내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나오세요. 멋있죠. 아주 그 영웅담. 그러면 이제 나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스토리 기가 막힌다. 다 때려쳐!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제 그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파이팅! 우리의 직장은 이렇게 고정 수입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려면은, 이분도 근데 끓여먹임에 대한 얘기는 해요. 근데 완전 뭐 맥락 없이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는 아니고, 그냥 일단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히 한다. 그리고 감정의 흔들림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현재의 좋은 면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좋은 면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의 나쁜 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처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나눠서 질문하면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그런 일은 시나리오가 없는 경우에 일어난다.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꼼꼼히 읽었냐면,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너무 붕 떠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한순간에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그냥 이제 주위 사람들의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야 너 뭐 사업한다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회사 언제까지 다니냐, 뭐 이런 것들 듣지 마. 귀 막고 이러고.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과연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인가, 어느 방향인가. 방향을 여러분 잘못 가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어디 갈 때도 내비게이션 찍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 방향을 들면 이렇게 기름만 버리는 꼴이 되니까, 이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내비를 똑바로 안 찍고 계속 람보르기니 같은 거 타면서 뱅뱅 도는 거야. 그럼 좋은 차 타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완전 지금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기름만, 그 비싼 기름만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저는 요즘에는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이런 거 나왔으면은 뭐야 약간 이랬을 텐데, 거의 이제 이미 마음이 많이 열린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말 잘 듣게 되더라고요. 시각화하라, 이런 얘기도 새로운 발상이 생기기 쉬운 막 잠이 들 찰나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현재 상황과 실현하고 싶은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메워가는 과정을 쫓아가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배우가 되고 싶어. 그거는 제가 원하는 미래인 거죠. 현재는 저는 이제 1살짜리 아기를 키우는 저는 가정주부인 거죠. 가정이 있는 그 사이의 괴리.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역사는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면 벽에 막히는 상황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제거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하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배우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장애일까? 장애까지는 아니고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뷰티샵을 하는데 예약제로 손님 받아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방문 손님이나 소개 손님이나 이렇게 저한테 먼저 연락 오는 분들을 제가 잡아가지고 시술을 하지만, 시술이 그렇게 엄청 막 꽉꽉 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엄청 전투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시술을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책 읽고 영화 관련된 것들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고 막 홍보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술은 열심히 하되 나머지 시간은 저에 관련된 걸로 에너지를 다 채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나는 배우가 다시 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기를 키우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장애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주변에서 되게 호의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남편도 그렇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제가 첫 번째 때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처음 뷰티샵을 오픈했을 때, 그때 정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뷰티샵을 했던 거예요. 기술을 배워서. 근데 이게 약간 극한 직업 통닭집처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이렇게 약간 그냥 너무 시간이, 알바 맨날 하고 이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오디션을 좀 편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기술을 배운 건데 너무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오디션을 못 봤어요. 이건 사실 제가 손님을 안 받고 오디션을 봤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던지라 이 돈 맛을 떨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되게 알바 안 하고 싶어서 했던 거 치고는 외국 가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되게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겪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뭔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때로는 살짝 오히려 아쉬울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저는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어느 정도 잘 되라고 열심히 한 건데 이거를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도 너무 그 혼을 갈아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술 공부하는 것도 엄청나게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지금 이제 또 나의 작업실이 있지만 너무 전투적으로 탄탄하게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사실 이거를 두 번째로 또 끊는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막 대충대충 하는 거는 절대 아닌데, 그냥 작업실은 있지만 그 홍보하는 에너지는 그냥 좀 다른 데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우로서 잘 되면 이게 시간이 지금 딱 맞는 거잖아요. 시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는 이제 시간을 조율해서 촬영을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도 제 행동이 그게 맞지가 않았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런 과정을 하지를 않으니까 저도 그때 돼서 당황하는 거예요. 막 뭐 연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술을 배웠다고 해놓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연기할 시간이 없어. 근데 나는 막상 그때 돼선 또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배우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잘 안 되면 사실 그때부터 정말 전투적인 홍보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 2년은 그래도 내가 한번 조금 진짜 아무도 나를 안 찾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회도 해보고, 좀 망신스럽겠지만 1, 2년 뒤에 유튜브 뭐 어때 올라갈지 모르겠어. 너무 망신스러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한번 도전을 시원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돈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샵을 열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이제 온 세상 사람 다 끌어모을 기세로 그렇게 했다가는 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또 돈을 벌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걸 떨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왜냐면 촬영이라는 거는 사실 뭐가 하나 있어도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가 오디션을 새로운 작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의 얼마나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운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돈을 버는 환경에 놓으면 나는 또 못하겠구나. 근데 그래 놓고서 또 한 5, 6년 뒤에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저릿저릿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좀 그만하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좀 주변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잔잔하게 저러고 있나. 작업실도 있는데 애도 있는 사람이. 근데 이런 거 읽으니까 좀 정리가 돼요. 옛날에는 앞뒤 구별 없이 그냥 막 질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는 알아서 사실 지금도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좀 불안해요. 근데 한번 이제 어쨌든 다른 경험은 제가 해봤으니까 이 방법도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거. 미래를 먼저 역산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막히는 상황을 제거하는 거. 미래를 먼저 역산해서 현재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저는 미래를 제가 정했잖아요. 나 미래를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현재를 정한 거예요. 미래에 맞게. 영화를 찍을 거니까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찍을 거니까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오디션을 볼 거니까 프로필 사진 찍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영화를 찍을 거니까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오디션을 볼 거니까 영화학교에 가는 것처럼. 오디션을 볼 거니까 프로필 찍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왜 이거 이렇게 했냐, 너무 좋았던 게 마지막까지 인덱스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장인데 인덱스를 이렇게, 이거 에필로그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인덱스 붙이는 경우는 정말. 네,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Trust yourself.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차례차례 열릴 것이며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사건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다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몇 년 후에 목표를 실현하고 자신의 성공에 전율할 정도로 감동할 때 당신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제가 이 책을 1월 말인가? 에 읽었었거든요. 1월 말인가? 2월에 읽었는데 이걸 읽고 제가 프로필 예약을 했거든요. 프로필 예약을 한 거는 이 책을 읽고 프로필 사진을 예약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은 이 문구 때문이었거든요.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 로또를 복권에 당첨될 기회를 주세요. 나는 기도를 했다. 신은 인간에게 말했다. 인간이여 제발 복권을 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왠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나 오디션에 붙고 싶어. 하지만 프로필은 없어. 그냥 아무나 길 가다가 나를 이렇게,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데리고 가서 영화를 찍었으면 좋겠어. 거의 이런 수준의 도적 아니냐고, 깡패 아니야? 근데 이걸 읽고 아 그래, 뭘 하려고 하면 작은 거 하나를 시작을 해야지. 작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그래서 저는 이 지금 268페이지, 269페이지 에필로그 부분이 마지막에 너무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 했으면 와닿지 않았을 텐데 앞에는 막 악한 마음을 이용해라, 뭐 하고 싶은 일만 해라, 고자세로 해라, 고객을 골라받아라, 막 이런 얘기, 막 현실적인 얘기를 엄청 해주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이런 약간 끌어당김스러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더 감동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사건들이 1차도 5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말, 진짜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거. 그래서 이 페이지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 그래,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은 그래 내가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뭔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으면은 영화를 촬영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엄청나게 작은 사소한 선택들이 필요한 거죠. 내가 사진 찍어야 되고, 내가 이제 오디션도 보러 가야 되고, 가서 조금 기분 안 좋은 일도 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국에 영화를 찍고 있는 나,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그 앞에 제일 중요한 그 시작들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로 독서 모임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영업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 여의도에서 일하는 그 주식 투자하는 이런 걸로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만약에 꼭 내가 사업체가 없어도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좀,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회사 하나를 다녀도 적극적으로 살아보고 싶고, 뭐 인스타그램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이런 거 요즘 많이 있잖아요. 할 만한 것들이. 그런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저는 이거 보면은 되게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책 추천을 해줬는데 내가 읽기 싫으면 어떡하지? 그냥 제가 골라서 올게요. 예, 바이!